2024학년도 중등 임용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김수아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올해 23학년도 시험 문제를 다 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무수하게 보셨던 이제 수능이나 토플이나 토익 시험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리던가요? 먼저 지문을 읽어야 하는 것은 사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임용 시험은 이제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읽은 것을 써야 합니다. 어떤 영어 시험도 서술해서 영어로 써야 하는 시험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팅 시험이 이제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별도로 있기는 한데요. 지문을 읽어서 이제 지금까지는 선다형으로 나왔던 이런 과제들을 쓰도록 한 이제 그런 시험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읽어서 쓰는 이 중등 임용 영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읽어낼 때 과제, 타스크가 다릅니다. 선다형일 때랑 이제 수능 시험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살짝 비슷한 느낌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선택지에서 내가 정보를 고르는 거랑 직접 이것을 찾아서 쓰세요라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르고 또한 이렇게 이제 서술형과 기입형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보셨을 텐데 이랬을 때는 지문의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서술에 필요한 답안 영역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고 또 기입형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를 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그냥 엄한 단어를 쓰게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를 파악을 해야 되는 이제 리딩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한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4줄 답안에 우리가 이제 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뭐 한 장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정확하게 그 구조,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맞춰서 이 답에 대해서 채점을 해주십시오. 정답,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채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 논리적인 구조를 짜는 것이 필요하고요. 4줄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안에 핵심적인 키워드를 넣어야 되겠죠. 읽으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요구하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구성을 해야 하고요. 이것이 채점의 기준이 됩니다. 이 키워드가 있으면 점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잃는 이제 그런 이제 서술 답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줄 안에 넣어야 하니까 그대로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기에는 칸이 작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바꿔서 변환해서 써야 하기도 하고 글자 제한을 주기도 합니다. 지문을 그대로 옮겨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어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보면은 결국 타스크를 알아야 한다는 것, 지문과 이제 답안을 서술할 때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또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써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우리가 동의어까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글자만 따면 톡스가 되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임용 영어 시험에서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의 고득점을 하기 위한 그런 학습의 전략으로 저는 이제 톡스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리딩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독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다형으로 우리가 이제 고를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긴 것 같고 뭐 답안에서 어느 영역에 그것이 있는지를 이 선다형에서 이 선택지가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가 서술형을 써야 할 때는 이 답안이 이 지문 안에 이 구조 안에 어디에 있다는 걸 딱 찾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독해를 정확하게 해야 하고요. 특히 기입형의 키워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선택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논리적인 독해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 때에는 결국은 뭐 동의어를 가지고 뭐 4줄 안에 넣는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매년 나오는 이제 문제 중에 요약 문제가 있게 되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이 아주 기본적인 이제 쓰기의 이제 스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의 단계로 본다라고 하면 이 톡스라는 이 모든 구성 요소를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한 것이죠. 대부분 기본, 심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분석, 이런 이제 문제풀이, 그리고 이제 실전에 가서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이제 거기까지 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임용 영어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 일반 영어와 문학에 있어서의 이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기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영어 수능에서도 잘 봤고 토익 토플도 잘 봤으니까 그냥 기본은 나는 되어 있을 거야. 난 심화부터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임용 시험은 이제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이 아주 탄탄해야 되고, 이 베이스가 넓고 아주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위에 이제 기본에서는 이제 로지컬 리딩의 기본,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는,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기본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심화 단계에 가면 이 논리적인 리딩과 이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는 이 이제 쓰기를 연계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읽어서 쓰는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요게 어느 정도 이제 잡힌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기본과 심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10년, 20년간의 그런 기출 문제를 읽고, 구조적으로 읽고, 그리고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과 심화 단계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그때서부터 우리가 타스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톡스의 모든 구성 요소를 다 한껏 이제 분석을 통해서 공부하고, 기본과 심화에서 다진 이제 논리적인 독해와 라이팅, 이제 패러프레이징 실력을 가지고 충분히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정답 인정이 되는구나라는 이제 모범 사례들을 완벽하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될 때도 이제 풀 수 있도록 응용력을 배양하는, 그래서 정확한 이제 답을 이제 온전 받을 수 있는 답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리딩과 라이팅을 이제 문제풀이에서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초수 선생님들이시거나 이제 처음 이제 시험이신 분들은 이제 문제를 보면 이거 풀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1시간 30분 안에 한 유형 이 이제 문제를 이제 40점 배점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읽어서 쓰는 것까지 이 긴 지문을 그 시간 안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프랙티스를 통해서 자동화가 되어야 생각할 틈 없이 바로바로 이제 정말 일필휘지로 써야 하는 이제 그런 과정까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 이제 연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요. 24학년도에 내가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옆으로 해서 1년의 기간 동안의 학습 로드맵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기본을 1, 2월에 이제 다시게 되고요. 심화를 3, 4월에 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 4월을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5, 6월에 이제 기출 분석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문제 연습을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실전으로 종합적인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11월 셋째 주에 이제 후반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연습해서 이제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의 로드맵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단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1, 2월은 이제 기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어는요, Reading for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논리 독해를 위한 이제 원서 교재에서 제가 이제 발췌해서 이제 만든 교재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토픽 잡는 것서부터 기본적인 정보로서 어떻게 로지컬하게 정확하게 독해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 문단 단위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출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 배운 지문을 가지고 기출 유형의 이제 기입형, 서술형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출 분석 때 가서 이제 지문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문제가 나오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1, 2월부터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게 되고요. 전체 1년 과정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이제 문제풀이 때 오셔가지고 너무 이제
그 일령 성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기본이 됐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이게 부족한 경우에는 이 이제 기본 과정을 권합니다. 그러면 정말 달라지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 더 점검하시는 분명히 그러한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Reading for Literature라는 과정을 통해서 문학의 기본 개념 그리고 이제 시부터 시작을 해서 시를 읽고 분석하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시는 마지막까지 가장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지문이 짧기도 하고 이제 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서부터 문학의 개념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휘도 되게 어렵죠. 그래서 노출해서 시를 분석하는 것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rammar for Writing이라는 이제 짧은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서술 답안을 쓰기 위한 논리 쓰기 이제 특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 내가 써본 적이 없어라고 하면 단문 정도는 선생님이 셀프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토익이나 라이팅 기본 이제 라이팅 그런 이제 교재들을 이제 혼자 공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문 과정은 준비를 고 나면 이때 Grammar for Writing을 통해서 중복문 이상의 정말 서술에서 필요한 논리들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학습을 이때 이제 보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원서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유롭게 문장을 그냥 막힘없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논리의 틀을 이제 마련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은 이제 8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서술 논리 특강은 3주 정도의 짧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짧지만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풀어야 될 문제나 써야 될 문장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셀프 스터디를 이제 도와주는 과정으로 리드해주는 과정으로 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충분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심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화 때는요, 이제 강좌명이 이제 교재명이 Reading for Writing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기를 공부하면 그냥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임용에서의 writing은 우리가 조금 안심해도 되는 게 읽어서 씁니다.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자 사실은 또 쉬운 부분이거든요. 내가 뭐 그냥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즉 우리는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패러프레이즈에도 방법이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글쓰기를 잘해야 쓰는 이제 라이팅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패러프레이즈의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니까 그거대로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시노님을 계속 이제 학습해서 쌓으면서 가게 되고요. 그래서 3차월 과정에는 제가 시노님 이제 그 vocabulary 딕셔너리가 별도의 브로그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쌓고 리스트업하고 사전에서도 찾아보고 해서 외우는 과정,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되고 지문을 읽어서 이제 요지도 내가 직접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고 요약 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출 유형의 이제 요약까지 우리가 직접 쓰는 방법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게 자동화되기까지는 기출 분석과 이제 모의고사 문제까지 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약 문제는 모의고사 때 가면은 거의 이제 만점 맞는 답안으로 이제 문제로 그렇게 이제 향상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문학은 이때 3, 4월에 소설과 희곡 그리고 을 배우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지문을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실제 이제 일반 영어 지문하고 이런 소설이나 희곡은 보는 방법이 틀립니다. 오르게니제이션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시도 물론 다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이제 문학 리터럴 디바이스도 배우게 되고요. 각각의 나레이티브 전체의 이벤트를 우리가 요약해보는 파라프레이징하는 이런 연습도 하게 되고 기출 지문을 이때 연계해서 같이 배웁니다. 이런 장면,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로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제 배워서 나중에 이제 기출 분석 때 더 이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초를 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강으로 Reading for Insight라고 해서 원문을 이제 다양한 이제 잡지와 이제 기출되었던 그런 이제 원문 소스들에서 발췌한 것들을
정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직접 강독해서 읽는 이제 그런 고급 독해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어도 이제 영영어로도 드리고요, 단어 시험도 보고요, 구문도 드리고 번역도 해보고, 그리고 각 문단마다 키워드를 뽑고 각 문단마다 요지를 다 써봅니다. 그래서 리딩 145에 하는 리딩과 라이팅을 종합적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우리 이제 서술형 답안 쓰는 과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술 쓰기까지 연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출 지문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것이 있고 어려운 지문도 있고 뭐 이제 쉬운 지문도 있고, 그리고 주제 영역별로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노출 이런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제 기본 과정은 8주가 있겠고요. 특강은 이제 7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 우리가 5, 6월에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 영어 기출 분석은 0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문제가 모두 다 있고요. 이것을 일반 영어를 4가지 타입으로 타스크를 나누어서 이제 모아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장르는 에세이를 추가를 해서 4개의 장르로 나눠서 모아서 역시 02년도서부터 23학년도 까지의 문제들을 전체를 다 이제 보게 됩니다. 일사를 배웠던 것들을 적용을 해서요. 그리고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주제별 기출 요약이라고 해서 09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이제 문제 중에서 지문을 발췌를 해서 주제별로 모아서 이것들을 이제 요약 과제로 제가 부록으로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직접 강의하지는 않고 과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지문의 구조를 보고 그대로 또 요약으로 쓰게 됐기 때문에 이건 리딩과 라이팅을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과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이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완료하거나 기출 분석과 이제 병행해서 각자 이제 수준에 맞춰서 이것을 하도록 제가 이때 이제 가이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스터디를 이제 엮어서 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지문 요약 과제가 같이 병행이 되고요. 이때 특강으로는 사운드 앤 센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사운드 앤 센스를 총 이제 주요한 챕터를 7개를 뽑아가지고 시 개념과 이때는 이제 기출형의 문제를 연계해서 하는 이제 그런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1열에도 배웠지만 그 사운드 앤 센스 기준으로 개념을 한 번 더 복습하고 시를 문제까지 연계해보는 이제 그런 특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비유적인 표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 핵심 이제 챕터들은 다 뽑아가지고 보게 됩니다. 제가 따로 이제 보충 자료를 마련해서 이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재가 없어도 이거는 이제 수업이 가능하죠. 그래서 기출 분석이 총 이제 8주의 과정이고요.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매년 이제 9주차 이제 보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운드 앤 센스는 7주로 해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기본 기출 분석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특강이 저는 이제 무료로 같이 이제 들어가고 물론 이제 단가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좀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하반기서부터 모의고사 과정이 시작을 됩니다. 그러면 7, 8월 문제 연습과 9월 이후는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이제 일단 7, 8월은 이제 문제 연습이라고 했는데요. 전과목 모의고사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으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시간을 맞춰서 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 영화, 영미문학 같은 경우는요, 핵심 빈출된 유형을 단계적으로 좀 제시를 합니다. 쉬운 것부터 좀 복잡한 과제로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풀이에 좀 적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출 분석을 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풀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습해 나가실 수 있는 단계별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간에 다양한 이제 유형 타입의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유형과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제 기본적인 과제 중심으로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별 채점을 다 해드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는데 키워드라고 썼는데 이것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라는 것을 직접 제가 채점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드백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세미나라는 것이 이제 있죠. 해서 이때는 채점 샘플, 그중에 샘플링해서 제가 이제 첨삭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런 답은
뭐 어떤 이유로 감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고쳐주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좀 세세하게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틀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또 틀릴 수 있는 오답 유형이 다른 분들의 샘플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년간 지금 이제 채점과 첨삭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오류 유형들을 선생님들의 이제 시험 보신 이제 그 회차의 답안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7, 8월에 이렇게 라이팅 세미나를 한 7회 정도 하시다 보면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나의 취약점은 무엇이구나 라는 것, 그리고 이제 답안을 보면 리딩의 취약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실력이 오르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 이 과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채점 피드백과 라이팅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총 8회 8주, 그리고 채점 도 총 8회가 있고요. 라이팅 세미나는 마지막 회만 빼고 총 7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과정 이제 9월서부터는요, 실전 연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 해서 총 10회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종합적인 문제풀이 연습입니다. 그래서 핵심 과제 아니면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다 섞어서 충분히 뭐 난이도가 뭐 복잡하거나 뭐 지문이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 풀어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매년 난이도가 조금씩 이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난이도 조절을 뭐 어렵게도 쉽게도 해가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문제풀이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이전의 유형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개별 채점 피드백에 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 회만 빼고 총 9회 가는 거 대동송이하고요. 자, 라이팅 세미나는 이제 9월서부터는 4회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7, 8월에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4회를 통해서 나의 오류 포인트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이 오류를 최소화하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그 목적으로 그 목표 지점으로 라이팅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도록 이제 권고를 해드리고요. 4회 이상 가게 되면 이때는 시험에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더 이제 답안을 뭔가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회까지 정해진 것들을 가지고 내가 답안 쓰는 방식이나 문제 푸는 방식들을 어느 정도 정하고 이후로는 계속 그것을 연습해서 최소한으로 그 오류를 줄여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학습을 하시도록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가 총 10주 진행이 되고 이제 라이팅 세미나는 강의로 이제 4회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토요일, 그리고 라이팅 세미나는 이제 월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이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강으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만 문제풀이를 하고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라이팅 세미나는 또 이제 인강으로 그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정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하나 이제 강의 특식, 선생님들이 이제 좋아하시고 굉장히 활용을 잘 하셨다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먼저는 기본이나 심화 과정 1, 4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문제 푸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개념 학습 위주로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2월 이제 목차이고요. 3, 4월 이제 목차이고 이제 소설에서 드리는 주요 개념 키워드들이고 시 분석의 이제 시택입니다. 그래서 1, 2월 교재는 Reading for Understand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이해를 위해 독해를 그냥 해석이 아니라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그런 개념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이 기본 틀이 되어야만 끝까지 정말 고득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80점까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선당에 연습했던 정도로 되지만 우리가 고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득점에서 우리가 합격권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기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이팅을 할 때도 키 컨셉 위주로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것을 중심 축으로 해서 배우면 굉장히 수월하게 배울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념 중심 학습이라는 게 큰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자, 기출 유형으로 가게 되면요. 이 기본 과정에서도 기출 유형 문제 연습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이제 보충 자료들인데 미니 기출 유형 복수 문제, 기입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 특강 같은 경우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배웠던 지문을 가지고 기출형 문제로 연습을 해서 계속적으로 기출형과 연계해서 우리가 상반기서부터도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든 학습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방대한 양을 공부해야 될 때는 메타인지를 활용한 메타학습을 하지 않고는 이걸 뭐 이미지로 정보를 다 넣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학습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메타학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출 분석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반 영어 같은 경우도 타스크 타입을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톡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반 영어도 과제 유형별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면 나눠 보면은 어디가 더 취약하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톡스 같은 경우에도 학습 영역을 사실은 세분화한 것입니다. 내가 타스크를 이해 못하는지, 구조 파악을 잘 못하는지, 키워드를 잘 못 뽑는지, 아니면 전환 과정에서 내가 시너님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본다는 것은 약한 부분은 더 공부하고 강한 부분은 그냥 유지하고 이런 이제 전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 가서도 제가 이제 라이팅 세미나 때 이제 드리는 이제 것들인데 자료들인데 보시면 이제 키워드의 속성, 키워드를 우리가 고를 때 빈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제 분석의 틀을 드립니다. 또한 기입형의 오류 유형 이런 것들이 있고 이때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드려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선생님들 어려워하시는 이 키워드 빈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분석하고 내가 접근해야 하는지라는 이제 분석의 틀을 이제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라는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오류 유형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오류 유형에 집중해서 마지막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제 보충자로 이제 모의고사 때 이제 보시면 제가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 나의 달성도를 영역별로 한 10문항 정도를 들여서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해설지와 복습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주로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매회 모의고사 때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다음 모의고사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항상 되뇌이면서 상기시켜서 매회 이제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톡스에 맞춤화된 그런 이제 해설지를 제공해 드려서 이 뭐 타스크와 오르가니제이션, 키워드, 시너님까지 매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문 안에 키워드들을 다 이제 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고요. 그리고 복습까지를 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영어나 문학은 따로 이제 사실 뭐 이론을 위한 이제 개념을 위한 교재는 있지만 영어학이나 연결론 같은 그런 이제 교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서가 있는 것은 그런 기본서, 이론의 기본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습 과제를 통해서 새로운 지문, 우리가 학습해야 될 건 사실 지문이거든요. 지문을 매번 어떻게 읽느냐 이기 때문에 깨끗한 지문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도록 복습 과제를 매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드백이 확실하죠. 왜냐하면 채점을 해드리고 샘플링 이제 첨삭을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이팅 세미나 때 드리는 이제 자료 드립니다. 이것들이. 자, 그랬을 때 문항 달성도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라이팅 피드백에서 잘 쓴 답, 과 이제 오류가 있는 답, 이런 것들을 샘플링을 이제 드리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나의 오답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이제 워크시트 형태로 드리게 됩니다. 이런 오류형을 누적해서 보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학습하라는 가이드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문항 달성도에서는 회차별, 문항별 난이도를 보고서 내가 그냥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남들은 잘 풀었는데 내가 틀렸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못 푼 문제를 내가 잘 풀었는지, 우리가 상대평가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키워드도 정답 키워드와 오답 키워드, 뭐 인정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서 이 키워드, 오답 키워드를 왜 오답인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오답 키워드가 왜 이제 오답인지도 속 시원하게 선생님들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샘플 답안이 있기 때문에 잘 쓴 답안을 통해서 제 이제 모답이 좀 어렵다면 이제 선생님들 수준에서 이제 쓴 답안들을 가지고 더 이제 근접하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류 유형을 매회 분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나중에는 내 기본기들을 가지고 계속 오류 잡기 이제 그 싸움을 이제 가실 수 있도록 이 모든 그 자료들을 드리고 학습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이제 지원을 해드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학습 진단과 상담과 그리고 관리까지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제가 이것을 위해서 드리는 이제 자료들인데 보시면 이제 일방 영어 스터디 가이드라고 해서 매 강의 시작하는 첫 주에 또는 둘째 주에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십시오 라는 거, 복습은 어떻게 하십시오, 예습은 어떻게 하십시오, 스터디는 어떻게 꾸리십시오, 이런 것들까지 있고, 실제 이제 스터디도 이제 직강과 이제 인강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결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그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 항목들을 드리고 점검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너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평가 가이드, 스터디 가이드, 학습 플래너, 스터디 플래너까지 해서 이거를 또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죠. 그래서 스터디에 대한 제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고민이에요 라는 것을 텍스트로 드리면 이것도 제가 직접 또 피드백도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1년간 정말 지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자유, 스터디는 선택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카페에 가시면 김수아 일방영어 밑에 질문은 자유라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와 관련돼서 이렇게 질문을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직접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스터디가 그 매월로 그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인증하세요라는 이제 가이드를 드리거든요. 요즘 이제 밴드로 많이 하시는데 카페에 직접 셀프로 스터디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혼자라도 이 제가 드린 가이드를 쭉 진행하시면서 이제 인증하실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이제 열어놓고 서포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유튜브에 김수아 일방영어라는 이제 채널이 있는데요. 이 일방영어 이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레전드 합격자 특강 말고도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수기 영상이 굉장히 이제 작년도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제 강의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또 이제 합격자가 나오면 여기에 또 이제 영상들이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제 강의와 뭐 따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와 관련된 영상 이런 것들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 있으니까 선생님들 구독하셔서 이제 활용하시고 24학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저와 같이 학습을 하시면서 정말 합격까지 가는 그러한 쾌거를 올 한해 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